찬바람 부는 겨울의 길목. 공사장엔 겨울이 따로 없습니다. 재래를 지내기 위한 건물, 제실을 짓고 있는 공사장. 현장에선 일하는 소리가 진도를 알려주는 언어입니다. 올해로 현장에서만 42년째 일하는 윤희중 씨에게도 현장은 매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은 천정에 시멘트를 발라서 표면을 보기 좋게 마감하는 미장 작업 중. 미장 작업은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요. 자,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엄청 부러운 거죠. 찬바람에 후후 불며 먹는 라면의 맛.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는 안에서 먹어야 돼, 이제 추워서. 라면 아주 잘 삶았다. 윤희중 씨와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해온 동료들. 커피 한 잔에 서로의 기운을 북돋워줍니다. 지하실을? 춥기 전에 빨리빨리 끝내야지 뭐. 사장님이 해달라면 빨리빨리 해야지. 윤 사장님 누구요? 몇 년 동안 하여튼 성실하게 일을 하고 너무 세밀하게 해주니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지식하고 일을 하여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어쨌든 기계 같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게 똑부러지고 뭐 딴 사람 마냥 뭐 술 먹고 뭐 흐느적거리는 것도 없고 아주 저기 하니까 사람이 한마디로 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멘트를 고르게 펴는 작업. 뭉치거나 빈 곳이 있는지 꼼꼼하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일과를 슬슬 정리합니다. 일의 진도가 빠른 날은 헤어지는 걸음도 가뿐한데요. 네, 들어가셔요. 네. 낮 동안의 고된 현장 일이 끝나면 윤희중 씨가 바쁘게 찾는 곳이 있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요. M&A 어떤 관련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어떤 경영대학원 수업 4학기째. 늦게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지식을 많이 깨우칠 수 있고. 인수회사보다 약 2배 정도에 가까운 인수가를. 윤희중 씨가 늦깎이 학생이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결국은 6.25 전쟁이 나던 해 1950년 윤희중 씨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그 시절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중학교에 가고 싶으니까 입학하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가가지고 원서를 내가 받아갖고 와서 어머니하고 누나 앞에다가 이제 아이고 나 이거 중학교에 가겠습니다 하고 원서를 내가 보였더니 두 분이 아무런 말씀 안 하고 어머니는 한숨만 쉬고 누나는 너 어떻게 학교 다니냐고 그러길래 뭐 두 분이 좋아하지 않길래 원서 찢어버리고 안 갔었지.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따라 일을 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엔 공부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고등학교 졸업마트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마트까지 나도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고서는 그런 이제 학생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취했던 거지. 이제 동경이 대상이 됐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또 내 마음속에 학생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갖고 다녔던 거지. 대신 윤희중 씨는 동생만큼은 공부를 시키겠다고 결심하고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한 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합격했죠.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이제 학교 가기 전까지 동생이 떨어졌다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학교
통지를 받고 오더니 엄청 기뻐하니까 나 자신도 내가 합격한 것처럼 기쁜 마음이었었지. 이제. 형 오늘 수업이 많이 늦어서 오늘 좀 많이 늦을 것 같아. 그래. 학교 갔다 올게 형. 그래. 응. 동생을 서울대학교에 보낸 기쁨도 컸지만 그것만으론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공부에 대한 아쉬움과 갈망으로 윤희중 씨는 검정고시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펼쳐들긴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도 공부를 하려니 늘 피곤함과 졸음에 쫓겨야 했죠. 시험을 보고 나서도 공부에 매달리며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여보세요? 3201번 윤희중 씨 합격하셨습니다. 네? 합격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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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례로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 과정, 대학 학사학위를 받고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대학원 석사 과정에 이르게 된 것이죠. 어떤 시장 동향이라든가 해외 투자 동향 그러던 어느 날 윤희중 씨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해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여 앞길이 유망하던 동생이 한밤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까지 받고 미국 연수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생활을 할 때 동생 중학교 동창 부모님이 대천에 사시는데 그 동창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대천에 갔다가 새벽에 고속도로 올라오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뒤에서 큰 트럭이 미는 바람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나의 꿈이고 희망이 있었지. 이제 그것도 동생이 잘 됐으니까 나도 이제 힘을 빌고 잘 살겠다 그런 마음에서 어쨌든 동생과 나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모든 뭐 사상과나 뭐 큰일이나 다 논의하면서 지내던 그런 사이였었는데 동생이 잃고는 참 허망했죠. 그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심적으로 고통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감내기가 힘들었었죠.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동안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 뭐 얘기는 쉽지 않았겠다 했겠지만서도 당사자인 입장은 진짜 가슴을 드러내는 그런 심정이 있었죠. 이제. 근데 뭐 술을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내가 뭐 딴 뭐 어떤 짓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극복하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완전 공부를 책을 보고 그렇게 지냈죠. 매일 매 순간을 견디는 것이 당시의 윤희중 씨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고통을 잊기 위해 무언가에 몰두해야 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통해 마음을 추스르고 여러 건물의 공사를 맡으면서 생활도 조금 안정을 찾을 무렵 또다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건설업 사업자를 내가지고 건설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IMF가 닥치는 줄도 모르고 그 당시 안산에서 집이 5채가 팔아야 될 집이 5채가 있었고 반월공단에 공사 수주받은 것이 한 20억짜리 공사가 보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죄송합니다.
건설대로 들어오는 날 바로 가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997년) 겨울 IMF 사태가 일어나고 윤희중 씨는 건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데 있었으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문제 될거 아니야? 에? 아니 지금 당장 내놔.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필요 없어. 아니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아이고 어떡할 거야 이거 사람 이거.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놔. 응? 이게 뭐해 지금 몇 달째냐고 이게. 죄송합니다. 빚 독촉의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술로 달래던 시절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시달리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몇 번이고 자살을 결심했지만 아직 어린아이들 생각이 그의 발길을 붙들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나니 이제 더 못 견딜 일도 없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부터 준비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잡념도 없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는데요. 뭐 한 20살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그동안 일한 보람이 어디 가서 내가 건축 일을 이만큼 했습니다. 또한 내가 건축 일을 잘하니까 집 짓는 거나 어떤 공사 수주를 받으려 하더라도 남들이 인정을 안 할 것입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또 자격증으로서 인정을 받고 내 머리도 어쨌든 간에 비특적인 시달림이나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좀 어느 순간이라도 잊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한 것이죠. 오늘은 고등학교 강당 공사가 있는 날입니다. 학생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 실내 인테리어 작업 중인데요. 목재를 다루는 작업이 많아서 각종 공구를 잘 챙기는 일이 중요하죠. 계단형 의자를 만드는 데 쓰일 목재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윤희중 씨는 실내 건축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체계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그동안 몇 가지 자격증에 도전해왔습니다. 윤희중 씨가 가지고 있는 건축 관련 자격증만 해도 모두 7개. 하지만 그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이 쉽고 또 깔끔하게 품질 향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지도를 했지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면은 내가 얘기해서 내가 책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그만큼 나중에 하자가 안 생기고 이래 이제 마감이 잘 나오고 했습니다. 윤희중 씨에게 세상은 더 이상 좌절이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자격증도 생겼고 형편도 IMF보단 더 나아졌으니까요.
이젠 정말 행복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윤희중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윤희중 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년 전에 지금 3년이 안 됐지. 우리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죽었어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자식을 못 두면 가슴속에 묻는다는데 내 가슴속에 내가 죽어야만 이 딸을 잊지 어떻게 잊겠습니까? 후생이 얼마나 이쁜지. 얘가 살아있으면 가시느라 얼마나 더 이뻤을 좋아했을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도 잘하긴 했을 텐데 통장도 잃고 또 이쁜 딸도 잃고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는데 참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고 나쁜 애지요. 부모 마음도 모르고. 그런데 그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겠습니까? 그래도 편한 데 가서 잘 있으라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윤희중 씨가 몇 번의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이곳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은혜원이라는 지체 장애자가 있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일 하면서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한 5, 6년 그쪽 봉사활동 간 것은 한 5, 6년 됐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원인데요. 건물의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가장 먼저 윤희중 씨가 찾아옵니다. 원장님이 이번엔 계단을 만드는 공사를 부탁해왔습니다. 길게? 아니 그게 지금 계단이 이제 그거 창투방 내려가는 계단이 울뚝불뚝하니까 환자들이 좀 불편하니까 좀 반듯하게 발 닿는 데가 넓적넓적하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계단을 완만하게 만들어가는 일. 복잡한 공사는 아니지만 완성되기까지 꽤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요. 자신이 배운 기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고된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멘트가 마르고 나면 올겨울 이곳의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그 어떤 날보다도 기분 좋은 날이네요. 한국건설의 희망의 12월 6일 건설기능인의 날.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2010년부터 제정되었는데요. 이날 전국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건설 기능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20만 건설 기능인과 함께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윤희중 씨도 이날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캄캄한 지하 현장에서 마주치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우리 사회의 더 큰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설탑산업훈장 2011년 12월 6일 대통령. 건설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계속해온 윤희중 씨에게 박수를 보내는 자리입니다. 윤희중 씨가 받은 것은 철탑 산업훈장.
건설 기능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훈장을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42년째 현장에서 꾸준히 일구어온 땀과 노력이 빛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거는 좋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내가 훈장을 받으려고 그동안에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 남대로 열심히 이제 생활해 왔는데 이렇게 훈장을 이제 정부에서 준다는 것이 대단히 감개무량하죠. 대학원 마지막 수업을 마친 날 윤희중 씨의 동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날의 화제는 단연 윤희중 씨 수상 소식. 우리 이렇게 슬쩍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한 발전과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업적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일어나? 어디 교환됐을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처음에 다가갔어요. 선배님, 형님, 사실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먼저 선배님이 다가왔어요. 야, 동생아, 후배야 있잖아. 이런 행사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이것을 네가 도와주면 돼 라고 할 때마다 선배님 먼저 다가오니까요.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선배님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한마디에 항상 웃어주면서 미소, 그 다음에 대화로 칭찬해주면서 시골 아저씨처럼 부담이 없어서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경영자건 오늘들을 왜요?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찾아옵니다. 순간순간들을 어려운 것도 참 많은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이제 그 힘들 때 힘든 것을 너무 깊이 힘듦에 빠지지 말고 그 좋은 쪽으로 돌파구를 생각하고 돌파구를 찾아서 나가면은 어느 길이 좀 열릴 것 같더라고요. 여느 집처럼 출근 준비에 바쁜 시간들. 윤희중 씨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그릇 가득 희망을 담고 희망의 음료도 한 잔. 지금 따르시는 건 뭐예요? 홍삼이요. 홍삼 액기스. 나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하루를 내딛는 첫 발걸음.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아침은 늘 희망으로 가득 찬 설레는 시간입니다. 남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길고 긴 배움의 길에서 얻은 것.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입니다.